해서 달걀이 있는 동안은 달걀이 안 익었고 촉촉한 부분이 있는 동안은 계속 말아두셔도 돼요. 이렇게 말아서 한번 쭉 돌려서 후라이팬 가장자리로 보내주세요. 남아있는 여분의 기름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름은 더 이상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달걀을 버주시게 되면 여기에 익었던 달걀하고 안 익었던 달걀의 경계면이 달걀이 딱 가면서 접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달걀말이가 되게 돼요. 여기에 파를 넣어주시는데요. 파를 넣으실 경우에는 그냥 넣으면 파가 두두둑 떨어지죠. 그래서 파를 넣으실 때는 파에다가 밀가루를 솔솔솔 뿌리셔가지고요. 밀가루 코팅을 좀 시켜주세요. 손으로 뿌리게 되면 뭉텅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곳으로 뭉치게 되겠죠. 그래서 파를 이렇게 반 정도만 전체에 깔리게 뿌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달걀을 윗부분에 뿌려서 어느 정도 안 익은 달걀이 파가 익은 달걀에 접착이 되도록 해주세요. 달걀이 다 익으면 파도 떨어지고 달걀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또 떨어지게 되죠. 일부러 그렇게 돌돌 말아서 안 익은, 안 달라붙은 부분이 돌돌돌 보이게 하는 달걀말이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드시기가 너무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여기 부분 보시면은요. 이쪽은 달걀이 안 익은 달걀이 있지만 여기 부분 다 익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안 익은 달걀을 익은 부분에 어느 정도 발라서서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뒤집어서 이제부터는 달걀을 익혀가면서 말아주시면 됩니다. 불 쪽으로 보내셔서요. 이렇게 안 익은 달걀이 없도록 계속 색깔 예쁘게 내주시면서 돌돌돌 말아주세요. 쉬우시죠? 여러분 달걀말이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나는 예쁘게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김치도 넣고 파도 넣고 또 치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녹은 치즈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달걀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공하신다면 다른 달걀말이는 너무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 기름은 사용하지 않고 달걀을 다시 부을게요. 이렇게 팬을 기울여서 이쪽 달걀하고 지금 부은 달걀이 서로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준비하고 남았던 파 다시 뿌려주시는데요. 둘둘 말면은 여기까지 넓게 펼치게 되면 또 파향이 좀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리는 이 부분까지만 넣어주세요. 안 익은 달걀이 또 익은 달걀 위에 조금 이렇게 묻히듯이 해주셔가지고 서로 접착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달걀말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이쪽 부분도 또 다시 익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 완전히 익게 해준 다음에 다시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힘이 없을 경우에는요. 치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녹았다든가 아니면 달걀 아랫부분이 탄탄하게 익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요.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조금 더 익힌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남은 달걀 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고명 재료는 파만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피망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구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잔잔하게 다져서 밀가루 솔솔 뿌려가지고 넣으시면 지금하고 똑같이 달걀말이가 예쁘게 나오게 돼요. 제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장마철 지나기 전까지 해마다 장마철 지나기 전까지의 파는 보약보다 더 좋다고 하네요. 부추하고요. 실파 대신에 부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봐서 달걀이 탄력이 있으면 뒤집어도 되겠구나 하셔서 다시 뒤집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옆면을 좀 이렇게 세워서 계속 말면서 양쪽 아래하고 위만 열을 받았던 부분이 옆부분도 열을 받아서 좀 익을 수 있게 탄력 있게 해주세요. 다시 접어주시고요. 달걀이 안 익은 달걀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서
마무리 질 수 있게. 어마어마하죠? 크기가 6개예요. 4식구가 앉아서 4등분해서 드시게 되면 밥 반찬으로 또 아빠들 맥주 안주로 한 훌륭한 그런 달걀말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친구분은 아니지만 아빠 친구분들 오셨을 적에 달걀말이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술안주가 됩니다. 김치가 이렇게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대부분 건져서 버리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분명히 쓰고 남으면 약간의 달걀이 그릇 바닥에 남아있게 돼요. 그럼 이렇게 넣어서 달걀을 마저 넣어주게 되면 뒤집어서 익힐 경우에 달걀이 김치를 꼭 쌓아놓으면서 익은 달걀에 붙게 되죠. 그러면 김치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아주 맛있게 익게 됩니다. 썰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뜨거울 때 썰면 치즈가 바깥으로 쭉 삐져나오면서 치즈도 도마에 많이 묻게 되고 카레도 묻게 되고 여러분들 써실 때 좀 힘드세요. 그래서 살짝 한 김만 좀 날린 다음에 식힌 다음에, 날린다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김이 한번 날아간 다음에 썰으시면은 굉장히 썰기도 편안하시고 드시는 분들도 한쪽으로 치즈가 몰리는 경우도 없게 되고 그래요. 너무 완전히 식히게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써시기 좋고 치즈가 약간 굳었을 정도, 한 10분 정도만 두셨다가 잘라서 드시게 되면 가장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이제 불 끄고요. 썰 수 있는 도마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전 부칠 때처럼, 생선전 부칠 때처럼 계란의 구운 색깔이 먹음직스럽게 나왔죠.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나왔어도 지금 곧 썰으시게 되면 치즈가 많이 녹아요. 치즈가 어떻게 녹아 나오나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부분은 치즈가 많이 안 들어갔었나 봐요. 이쪽으로 한번 썰어볼까요? 이렇게 치즈가 살짝 칼에 묻어나고 도마에도 묻기도 합니다. 누르게 되면 또 치즈가 이렇게 밀려 나오죠. 오늘은 썰어도 될 것 같은데요. 매번 잘 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연습을 해보시면서 솜씨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달걀을 써는 칼을 써는 부분을 잡고 있는 제 손이 지금 달걀을 만지고 있는데 손이 뜨겁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요리를 보시면서 요리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동작들도 굉장히 많이들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무지 뜨거워요. 참고 있는 것뿐이고요. 여러분들은 포크나 요지를 찔러가면서 하시는 게 손도 데이지 않고 또 모양도 예쁘게 옮기시면서 뜨거워하면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도 없게 되고요. 당장 해서 드시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푸짐한 달걀말이가 달걀 6개 가지고 완성되었습니다. 달걀에 느끼할 수 있는 맛이 또 달걀에 살짝 나는 비린내가 김치를 아삭아삭 씹으면서 여러분들이 깜빡 잊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새콤한 김치가 달걀하고 섞여서 달걀을 한 차원 높여준 음식입니다.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또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던 음식일 거예요. 천천히 욕심내시지 마시고요. 달걀을 꼭 익혀가면서 뒤집어 주시고 달걀이 익은 다음에 뒤집어 주시고 사이사이에 접착하는 부분에 안 익은 달걀을 발라주면서 뒤집으시게 되면은 저처럼 아주 매끈하고 정갈한 달걀머리가 10분 정도에 뚝딱하고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명은 버섯을 넣으셔도 되고요. 고기를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식구들 모인 날 솜씨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해서 드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